대전인데 예. 대전은 지금 국민의힘이 싹쓸이 당한 데잖아요. 다 민주당이죠. 거긴 한석도 지역구. 없잖아요. 예. 그런데 대전에 어떻게 보면은 선수로 따지면 맹주 아니겠습니까? 5선. 그런 5선의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그 입당을 한 것이 여당 입장에서는 결코 작은 의미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 국민의힘을 소중하게 사랑하고 지켜온 국민의힘 당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는 좀 갖춰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하는 당원들이 될 수 있는 거지. 당원들의 의사는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이것이 총선 전략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해버리면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도저히 설 자리가 없고 믿고 의지할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석열 당원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떤 형태로든지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오늘 사고시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주실 것을 이상민 의원님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개딸 전체주의가 주류가 되어버렸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용기를 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권 여당의 그 비대위의 그 자리에 앉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이고요. 제가 오늘 이 넥타이가 좀 붉은색 기운 아닙니까? 사실 갖고 있는 넥타이 중에 붉은색들이 많습니다. 멋있는 것들이. 애써 그냥 파란색으로 다 일색을 하다 보니까 빨간색을 매는 건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 매지 말라고 하고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그 이후 정권 재창출이 될 수 있도록 원내 일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을 해서 총선 승리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자, 오늘 입당을 하면서 저런 각오를 밝혔죠. 사실은요, 이틀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만났잖아요. 근데 이틀 지나서 입당 결정. 이거 굉장히 사실은 빨랐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여야에서 각각 나왔죠. 좀 보겠습니다. 이런 평가들이 약간 갈려 있어요.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보편 상식 지향하는 합리적인 분들이 모이는 정당. 그러면은 이거에 따르면 이상민 의원도 보편 상식 지향하는 합리적인 분, 국민의힘은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평가를 냈는데 반면에 조홍천 민주당 의원, 조홍천 의원 사실 민주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이상민 의원을 향해서 약간 한 소리를 하셨네요. 민주당도 참 못났지만 국민의힘 뭐 봐줄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였네요. 갈립니다. 지역주임 변호사. 네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난 지 이틀 만에 입당이에요. 이거는 이미 만났을 때 이미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랬으니까 저는 사실 입당을 하더라도 예. 이번 주 중에 뭐 한 수목금 이 정도라고 생각을 생각보다 했는데 굉장히 빨랐다는 생각보다 거네요. 빠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이 5선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 있었는데 민주당에 남아있을 수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민주당에 남아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자객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뭐 자객이 여러 군데 이제 간다고 그랬는데 이상민 의원한테는 자객 넘버 1이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에 남아있을 수는 없었고 그러니까 예. 일단 탈당을 했으니까 무소속이었는데 어디로 갔을까? 갈 그 선택지가 몇 군데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이낙연 신당, 예. 그게 제일 무난해 보였고 두 번째 이준석 신당인데 이준석 신당은 별로 맞아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여당이었는데 결국은 이상민 의원이 본인이 선택하신 거겠지만 결국은 그래도 국민의힘에 가는 것이 본인에게 제일 유리하고 제일 그 본인의 정서에도 맞는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어차피 그렇게 결심을 했으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만났는데 좌고우면하면서 시간 끌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데도 아니고 대전인데 예. 대전은 지금 국민의힘이 싹쓸이 당한 데잖아요. 다 민주당이죠. 거긴 한석도 지역구. 없잖아요. 예. 그런데 대전에 어떻게 보면은 선수로 따지면 맹주 아니겠습니까? 5선. 그런 5선의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그 입당을 한 것이 여당 입장에서는 결코 작은 의미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가 대전 유성 을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대전에는 지역구가 여러 곳이 있는데 다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곳입니다, 지금요. 이 대전과 관련해서 오늘 이상민 의원이 질문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요와 관련된 얘기를 좀 꺼내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총선에 제 지역구, 우선 제 지역구부터 국민의힘한테는 험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부터 우선 챙기고요. 또 제 인접 지역인 대전 지역 이렇게 같이 합동해서 그리고 나가서 옆에 있는 세종, 충남, 충북 또 중부권에 제가 미력이나마 갖고 있는 노력을 해서 총선 승리의 역할을 좀 조금이라도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유성을이라는 지역은 민주당의 아주 오래된 텃밭입니다. 유성에서 민주당이 워낙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대전의 이번 총선판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은 그렇게 민주당이 대세입니다. 대전의 서부 벨트는 그렇습니다. 대전의 지역구를 두신 두 분이 나오셨는데 지금 화면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김철현 교수님. 일단 이상민 의원의 각오라면 지금 대전은 다 민주당이 이른바 지난 총선 때 싹쓸이를 한 곳이에요. 다 민주당 의원들이 계시고 있는데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이상민 의원 입당을 보면서 그 우리 국민의힘 예. 대전 유성을에 있는 당원들 진짜 아주 저는 피눈물을 흘렸을 것 같거든요. 오, 왜요? 그러니까 그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당적으로 4번을 저곳에서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지난 10여 년, 16년, 한 20여 년을 저 이상민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비판하고 했는데 안 낸 거잖아요. 내일부터는 저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당원들의 책임자의 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이상민 의원과 싸워왔는데 내일부터는 저분을 지역의 위원장으로 모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그래서 거네요. 저는 저 물론 뭐 한동훈 뭐 저 우리 비대위원장의 어떤 고귀하고 높은 뜻은 잘 이해하지만 예. 과연 유성을 또는 대전에 있는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할까? 그럼 대전에 있는 당원들은 이상민 의원이 입당을 해서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대전의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하면 저게 그냥 과연 그만큼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이른바 이럴 때 얘기하는 게 이른바 화학적 결합 뭐 이런 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럴 때는요. 지난 20년간 저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대변해왔는데 어제까지 민주당 저 이상민 의원을 지지했던 민주당 당원들은 이상민 의원을 지금 공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상민 의원이 저는 약간은 이제 정치 황혼기인데 왜 저런 선택을 했는지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물론 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였던 사당화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하지만 저렇게 뭐 탈당한 지 한 달 만에 이 국민의힘에 들어오고 또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민 의원 입당이 어느 정도 예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좀 뜸을 들이고 예. 우리 당원들 의견도 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저는 필요했다고 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뭐 정천 의원이나 이런 여러분들처럼 비명계들이 탈당할 때마다 그럼 다 우리 당에 도움이 된다고 우리 국민의힘이 험지라고 다 모셔오면 예. 그럼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민주당의 정체성은 또 뭐냐 이런 문제가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정치권에 들어온 지 한 보름여일밖에 되지 않았고 예. 이상민은 이제 국민의힘 입당 1일차가 되는 건데 예. 저는 적어도 어떤 우리 국민의힘의 대척점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려면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당원들의 의견은 적어도 묻고 그리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좀 선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 저는 뭔가 이렇게 좀 봅니다. 뜸을 좀 들이고 양해도 구하고 이해도 구하는 이런 과정이 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네요. 이상민 의원을 그저께 만난다고 할 때 어떤 형태로 이제 좀 선거에 예. 함께 활용하려는 선거에 우리가 위원장으로 모시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전격적으로 유성을의 위원장이 돼버리면 그 지역에서 진짜 그 자갈밭에서 지난 20여 년 저 이상민 의원한테 한번 이겨보겠다고 싸워온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도대체 뭐가 되나요? 혹시 바로 이른바 당협위원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쪽에 당협위원장도 있고 여러 기성 정치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총선 관련해서는 경선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이제 저 전격적으로 입당하고 저렇게 환영하고 저렇게 상수를 들고 환영했는데 갑자기 이 경선을 하라 그래 버리면 저는 이상민에 대한 이유도 아니고 정치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에 그런 거대 야당 심판, 민주당 어떤 입법 폭주, 탄핵 폭주, 뭐 특검 폭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뭐 반 이재명의 선봉장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하고 하는 부분들은 좋지만 적어도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동안 이 국민의힘을 소중하게 사랑하고 지켜온 국민의힘 당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는 좀 갖춰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하는 당원들이 될 수 있는 거지. 당원들의 의사는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이것이 총선 전략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해버리면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도저히 설 자리가 없고 믿고 의지할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성열 당원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떤 형태로든지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좀 숙제가 남았다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리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 입당과 관련해서 오늘 지금 출연하신 전용기 민주당 의원께서 앞서서 약간 뭔가 이상민 의원한테 질문을 하나 던지기 있는데 그 화면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전용기 의원이 나와 계신데 또 이걸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이상민 의원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물어봐달라. 그러니까 만약에 뭐 기자들이나 등등이 이상민 의원에게 물어볼 기회가 있으면 아니,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 주세요.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위해 정치 10년도 포기할지 궁금하다. 그러니까는 국민의힘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약간 미온적, 부정적 이런 미온적인 입장이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당으로 가시면 약간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이 얘기를 해서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뭐 민주당 있을 때 쳐다보지도 않더니 민주당은 다수이면서 왜 그 법을 통과 못 시키나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의 행동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발의하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공동 발의한 의원들인데요. 몇 번씩 돌려가면서 받았어요. 그게 민주당의 모습 아닙니까? 민주당이 진보입니까? 소위 성수사들에 대해서 발언권이 약하고 하기 때문에 진보의 정당인 것처럼 일부에서 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자,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용기 의원께서는 저 지금 방금 영상 속의 저 말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찬성인지 반대인지 말씀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요.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상민 의원님이 굉장히 좀 신념을 가지고 추진했던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뭐 본인이 뭐 여러분들께 전화해가지고 답변을 받아보고 했는데 그것도 힘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을 애초에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지금은 시기상조다라고 늘 이야기해온 정당인데 예. 본인이 그렇게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주장을 했고 그것을 대표 발의까지 했는데 예. 그게 반대하는 정당에 들어간다? 이것은 저는 정치적 신념이 없다라는 것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상민 의원께 질의를 안 들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것이고요. 지금 아까 답 속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뭐 또 다수의 당이니까 강행 처리하면 되지 않냐.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을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제발 다수의 의석으로 밀어붙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명분이 없는 것 아닌가. 정말로 말과 행동이 다른 모양새가 되어버렸다라는 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걸 또 갑자기 당사자가 되신 전용기 의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의원에 앞서서 사실은 지금 비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과거에는 사실은 진보 진영 쪽에 어떤 목소리를 좀 내고 그러셨던 분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약간 그 진보 진영을 향한 강력한 비판자가 되신 분이 있어요.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 회계사, 김경률 회계사라고 또 이렇게 통칭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분이 어제입니다. MBN의 이 온라인 정치 방송이 있거든요. 여기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좀 했는데, 여기서 뭔가 얘기를 꺼내놉니다. 좀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저도 느끼는 건데 지금 백지인 상태. 이게 국민의힘의 절대 좋은 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은 틀려버린 그림이라면 국민의힘은 그렸어야 될 그림을 아직 아무도 그리지 않은 백지 상태여서 아직 가능성이 있다. 네, 제가 가서 그리면 되는 그런 그림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자, 김영주 전 의원님.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약간 뭐 그림을 지금 틀렸다. 국민의힘은 백지다. 이렇게 좀 비교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한 자기 어떤 디펜스
방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민주당의 방식에 대해서 혹은 뭐 지난번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조목조목 반대하고 뭐라자면 지적해 왔던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김경률 회계사는 사실은 이미 그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인은 없다고 하지만 거의 정치인에 준하는 행보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국민의힘이 백지 상태라고 하는 본인도 스스로 얘기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여당이 백지 상태라는 것의 문제예요. 뭐 민주당이 민주당대로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면 예. 너무 지나치게 이념지향적이다, 오. 뭐 586들이 예. 지배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아니 국민의힘은 여당 아닙니까? 예. 내용을 가지고 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 윤석열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색깔이 없는 거잖아요. 여당이 왜 백지냐? 예. 오.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뭐 하면 된다?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철이 늦은. 그건 사실은 백지니까 심판할 것도 없네. 그렇게 얘기인데 백지이기 때문에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1년 반 동안에 한 게 성적표가 제로라는 거, 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혼자서 현란하게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색깔을 내놓으라는 거죠. 내용을 내놓으라는 예.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아무 평가할 게 없다. 이 평가만큼의 신랄한 평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걸 다른 각도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사실 최근에 국민의힘의 어떤 영입하는 인사들 보면은 뭐 한때 이제 민주당과 가깝거나 민주당에 계셨던 분을 영입을 하잖아요. 이게 보면은 약간 최근에 민주당의 모습과는 좀 다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반대 진영이나 비판적인 다른 곳에 있었던 부분을 영입하는 부분은 약간 파격일 수도 있는데 이게 혹시 민주당에는 약간 부담스럽거나 좀 예의주시하는 상황이 되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은 있죠. 솔직히 민주당이 유연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 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지금 이제 어쨌든 당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만 원칙과 상식이라든지 예. 이상민 의원도 당에서 누구도 잡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 자체에 대하여 전혀 당이 이렇게 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면 예. 그것은 비판의 지점이 있고 그 결과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말하자면 국민의힘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쨌든 미동 조그만 흔들림이지만 어쨌든 이번 같은 총선을 앞두고서는 민주당에게도 손실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또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 이준석 전 대표 예.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또는 출동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요동칠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감수성을 민주당이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